합시다. 합시다. 잠시만요. 연결 좀 합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멀다. 소리 멀다. 네. 이제 들린다. 자, 이거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죠. 학술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아니, 제 진로 분야가 이쪽이라 이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술제? 네. 요즘 고등학교에서 학술제도 해요? 저희 동아리가 좀 학교 내에서도 권위가 있는 동아리라 무슨 동아리인데? 수리수리 말쓰라고 이과 동아리 중에서 가장 성과가 많달까? 이름은 별로 이름은 별로 권위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 공학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공계 그러니까 뭐 모든 걸요. 아니 뭐 모든 거 한다는 게 말이냐 그게 뭐 중에 그 중에 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아, 제가요? 아니 그 동아리에서 아니, 동아리가 화학하는 애들도 있고 수학하는 애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공학하는 애들이 있고 나뉘어서 하는 거라. 알았어. 자, 좋은 숨소리. 아. 좋은 휴머노이드란 자 박철호 어린이 글입니다. 박철호 어린이 주제로 선정한 이유 현재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로봇이 좋은 로봇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정해보고 뭐야 이거 현재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로봇이 좋은 로봇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정해보고 나중에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문장을 왜 이렇게 길게 써요? 박철호 어린이 네. 문장을 왜 이렇게 길게 써요?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원래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쓰지 말라고. 네. 중간중간에 끊어서 쓰세요. 끊어서. 지금 보면은 현재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요게 한 문장일 수 있고 그죠? 네. 좀 멀다. 목소리가 멀다. 네. 네. 자, 어떤 로봇이 좋은 로봇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까지 또 한 문장. 나름의 기준을 정해보고 나중에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요거 두 문장 혹은 한 문장. 그러니까 총 네 문장 정도가 한 문장으로 합쳐져 있네. 내 말 이해해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네 문장은 그냥 네 문장으로 쓰세요. 네. 그리고 로봇인지 이건 붙여야지. 이건 왜 띄었어? 이건 왜 띄어놨는데? 아, 이거는 그리고 왜 쉼표일까? 자, 또한 많은 로봇들 중에서 휴머노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우리 곁에 있을 로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뭔가 문장이 이상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사회의 모든 인프라는 인간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적용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로봇은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이다. 휴머노이드이다는 붙여요, 띄어요?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되죠. 네. 박철월이니 그 중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오면 배운 대로 써야지.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일단 휴머노이드가 뭔지부터 얘기를 잠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래요? 여기 나와 있을 텐데. 간략하게 그냥 인간이, 얘기해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띤 모든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형태를 띈 기계. 네. 안드로이드는 뭔데? 여기서 대조되는. 안드로이드는 음, 휴머노이드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음. 인간형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예요? 휴대폰 할 때 안드로이드라 부르는 거는 그 안드로이드하고 좀 다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것이 뭔데 여기서? 그 위에 거 이거 이 글 자체를 넣은 이유야.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진 않아요.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작은 창의 제목을 정했으면 이제 그냥 그대로 그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이것을 넣은 이유는처럼 그렇게 이제 여왕님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휴머노이드가 뭔지 안드로이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사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기 위하여 넣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문장이 존나 길죠, 그죠? 네. 길지? 목소리가 멀다, 목소리가. 네네. 문장 길지? 그지? 네. 이건 몇 문장으로 자를 수 있을까? 두 문장 정도로? 많이 자르면 요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두 문장, 세 문장, 그리고 네 문장. 많이 자르면 네 문장, 적게 자르면 두 문장에서 세 문장. 뭐 아는 아예요, 씨발. 너 국어 안 써요? 국어 안 배워요? 아, 저 문법 시간에 많이 졸아가지고. 그 이과든 문과든 다 국어는 배우잖아. 국어 시험 네. 다른 거 아니잖아. 네네. 수능 시험에서도 국어가 이제 막 따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 그럼 알아야지. 아무튼 많이 자르면 네 문장까지 자를 수 있는데 문장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 주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서술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뭐예요? 어, 서술어가 뭐냐고. 서술어. 어, 돕기 위하여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은 주어고 먹었다가 이제 서술어겠지, 그지? 네네. 그럼 여기서 그 먹었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고. 뭐예요? 넣었다. 어? 알려주기 위하여 넣었다. 그래, 넣었다, 그치? 네. 이 중간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봐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넣었다. 그럼 이게 말이 될까? 이것을 넣은 이유는 넣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되냐고, 되냐고. 네가 생각하고 안 생각하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이것을 넣은 이유는 넣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이거를 주어라 그러고 이걸 서술어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를 주어하고 서술어가 서로 호응을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술 호응이라 그러죠. 여보세요? 네. 주술 호응이라 그런다고. 네. 기본적으로 주술 호응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문장을 잘못 쓴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문장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비문이라 그래요. 비문. 잘못된 글이라 그래서 비문이라고 그런다고. 네. 왜 비문이 나오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장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글 써본 경험이 잘 없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장을 쓸 때마다 비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그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길게 쓰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주어를 뭘로 썼는지 까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술어를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아, 걔가 문장을 짧게 쓰라고. 길게 쓰지 마세요. 네. 길게 쓰지 마. 알겠지? 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안드로이드는 사람. 이건 왜 근데
이 다음에 이거 한 줄 띄운 거예요. 두 개 구분시키려고. 구분은 읽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아, 이건 한 문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 알겠지? 네, 네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첫 번째로는 네가 글을 잘못 썼는지를 의심해보고 두 번째로 네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글 쓴 놈이 멍청한지를 확인해봐요. 네, 혹시 이과인지 아니면 공대학생인지 예를 들면 그걸 확인해보라고. 네, 어. 아무튼 붙여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문단이 안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한 줄 띄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므로 자, 여기 일단 다시 앞에 문장 봅시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갖춘 것들 예를 들면 그럼 인형 같은 것도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거야? 네. 블라코프토가시처럼 인간의 형태를 띠인 것들은 다 휴머노이드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인형 같은 것도 다 휴머노이드예요. 안 움직이는 인형 같은 거. 네, 그림은요? 그림 같은 것도 휴머노이드예요. 그림은 제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인간 형태를 갖춘 거면 뭐든지 다 그거란 말이지. 네, 보통 나 같은 사람들은 휴머노이드를 그냥 예를 들면 인간의 뭐 모습을 갖춘 이제 기계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기계가 아니라도 휴머노이드라는 거지. 그지? 네, 목소리가 멀다. 네, 네, 네. 기계가 아니라도 휴머노이드란 말이지. 그지? 네. 그러면은 그냥 것들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게 정확히 뭔지를 밝혀주면 좋겠죠. 그죠? 아, 그렇겠죠. 네, 마네킹도 휴머노이드예요. 네. 그래요. 그 꼭두가시 인형에서 쓰는 꼭두가시 같은 것들도 이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박근혜도 휴머노이드일까?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라고 하기에는. 과연 사람이었을까? 공주님이잖아. 자, 안드로이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갖춘 기계를 뜻한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기계고 휴머노이드는 기계일 필요는 없다. 네, 기계가 아닌 것도 이제 휴머노이드다. 그지?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휴머노이드에 포함된 말이네. 그지? 네, 아, 그러므로 휴머노이드가 안드로이드보다 상위 단어로 지금 보면은 이것도 두 문장이거든요. 그러므로 휴머노이드가 안드로이드보다 상위 단어로까지가 한 문장이고 한 문장인 네,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문장이죠. 근데 네. 각각 한 문장인데 두 문장이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 밥을 먹었고 밥을 먹었다라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야. 아하. 상위 단어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서 본 거죠? 어디서 본 말이야? 그냥 제가 책이랑 여러 가지 다 읽어보면서 보통 제가 이런 생각해낸다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쓰지. 아, 상위 개념이라고. 그 상대 상위 개념이라고 꼭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상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쪽이 포함되고 어느 쪽이 이제 포함하는 관계냐. 그게 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같은 상위 단어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죠? 네, 그냥 안드로이드가 휴머노이드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한 문장으로 그럼 훨씬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도 쉽겠죠. 네, 어. 그 상위 개념은 기자 같은 놈들이나 쓰는 거니까 그 학생은 쓰지 마세요. 네. 기자들 같 기자들 같은 놈들이 쓰는 걸 뭐하러 써요? 자, 좋은 휴머노이드의 기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 맘대로 지 좆대로 그런 말들을 쓰니까 그 내가 이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하거든. 자, 좋은 휴머노이드의 기준. 첫 번째 기준 효율성. 효율성이란 에너지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효율성이란 에너지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네가 읽기에 이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어, 괜찮을 것 같아서 등록했는데. 아, 효율성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의로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이어지잖아. 너무 말이 네, 길다고. 예를 들면 효율성이 에너지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쓰려 그러면 앞에 한 문장을 따로 떼서 그렇게 써야지. 이것도 문장이 아, 길어요. 네, 문장 좀 길게 쓰지 마라.
내가 지금 이거 시작하고 나서 아직 한 장 넘어가지도 않는데 문장 길게 썼단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자료로는 COT가 있다. COT라는 거는 미니멈 코스트 오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네요.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 대표적인 자료로는 효율성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자료라는 게 무슨 의미야? 여기서 그 효율성 그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관해서. 그럼 이제 이 뒤에 문장이 그죠? 앞에 네. 문장하고 주어가 각시 그러니까 그 뭐예요? 가리키는 바가 문장 구조가 똑같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문장 구조가 아, 다르잖아, 그죠? 한번 그, 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죠. 예를 들면 아, 로봇의 효율 그 이제 휴머노이드든 로봇이든 아무튼 그런 거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는 대표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척도라 그러겠죠. 네. 자 같은 거 기준 있잖아, 기준. 네네. 그렇게 써야지. 자료라는 표현은 여기서 부적절하겠지, 그지? 네. 맞지? 네. COT는 말 그대로 대상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한 값이고 이걸 로봇에 대입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COT라는 자체가 노브뿐만 아니라 말같이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것들의 아 이게 활동 같은. 그러니까 로봇에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구나, 그지? 네. 자, COT 그러니까 COT는 로봇에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휴머노이드의 기준 그러니까 좋은 휴머노이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네. COT를 이제 로봇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거잖아. 사용해 보겠다는 네.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게 글었어야지. 이게 무슨 영어 그냥 직역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걸 로봇에 대입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보통 대입이라는 말은 보통 대입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나 쓰는 말이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진 않거든. 네. 근데 네가 이걸 다른 사람이 수학을 족도 모르는 문과 학생이 이걸 읽어서도 이걸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면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네. 그냥 너희 동아리 안에서 수학이나 아니면 공학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애들끼리 돌려볼 거면 글을 뭐 족까지 쓰든 뭐라도 쓰든 상관없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읽을 글이라면서 학술자인 네. 다음에 그죠? 네. 그러면은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 알겠죠? 네. COT의 값이 크면 로봇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야? 소모하냐? 네. 오타다. 소모하는 것이고 반대로 값이 작으면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COT는 그래 COT가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라 그랬으니까 아래 내리다 보면 사진으로 제가 표 하나 어 넣어놨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소모량이 있으니까 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는 거죠. 네. 네, 좋아요. 근데 요런 얘기는 COT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COT의 정의 밑에 나와 있네. COT는 에너지 소모량 더하기 무게 나누기 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온 다음에 요거를 요런 이제 간단한 수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네. 그죠? 네. 한 60억 인구, 70억 인구 중에 한 65억 정도는 이걸 이해를 못할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이겨 나온 다음에 이제 COT 값이 크면 에너지 효율이 나쁜 것이고 COT 값이 작으면 에너지 효율이 큰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여기보다는 요 COT의 정의가 나온 이 다음에 부분에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래. 아유 고등학생이 오늘 힘들다. 지금까지 제가 글쓰기 첫걸음하면서 여러분을 너무 많이 갈군 것 같습니다. 역시 바닥 밑에는 또 다른 바닥이 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COT 값을 측정하려면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해야 하며 각종 측정 기기들을 뭐야. 잉응하면 오타다. 너 글 쓰고 나서 똑바로 안 읽어볼래? 이런 건 넣으면 안 되지. 이용인데 용자가 빠졌나 봐. 그러니까 이걸
네가 나한테 완성된 글이라고 보낼 거였으면 글을 한번 더 읽어보고 나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네. 되지. 이용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COT 값을 측정하려면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해야 하고 각종 측정 기기들을 이용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문장이 길죠, 그죠? 두 문장으로 나눠야 네. 되고 한 문장으로 붙여놓으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기기들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갑자기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각종 측정 기기들을 이용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거든요. 네. 네가 네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거든. 네. 자, 이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로봇의 무게와 둘째 이동 거리이다.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로봇의 무게와 둘째 이동 거리다. 이게 문장이 된다고 생각함? 첫 번째가 로봇의 무게와 두 번째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첫 번째는 로봇의 무게이고 두 번째는 이동 거리이다. 이렇게 써야지.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 조사는 씨발 어디 엿바꿔 먹었나? 아, 조사 어디 갔냐고요? 아, 조사 없잖아요. 네. 조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가 조사를 안 쓴 거지? 그쵸. 그 스스로 말해봐요. 나는 조사를 안 썼습니다. 나는 조사를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존나 이해에 도움 안 되죠. 네. 글은 있잖아. 글은 네 생각을 남한테 전달하고 설명해주기 위한 거지. 네가 아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남한테 설명해 주려 그러면은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도록 언어를 써야 되는 거고, 남은 네 생각보다 훨씬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이 봐도 네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고. 근데 네. 네가 고3이라고 머리 좀 굵었다고 조사를 빼먹거나 아니면 네 문장짜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거나 하면은 읽는 초등학생이 존나 잘 읽겠다. 그지? 아, 그지? 맞아, 아니에요. 읽기 힘들겠죠. 그렇게 쓰지 마라. 네. 무거울수록 그리고 많이 이동할수록 에너지 소모량이 커지고, 반대로 할수록, 여기서는 반대로 할수록이기보다는 숨소리, 반대로 할수록이라기보다는 무거울수록, 가벼울수록, 그리고 적게 이동할수록,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낫겠죠. 네가 이제 그 아, COT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말이니까, 그지? 네.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지니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측정된 에너지 소모량을 로봇의 무게로 나눈 후 이 값을 다시 이동한 거리로 나눈다. 로봇의 무게로 나눈다고? 네. 그러면은 이게 COT의 정의라는 게 에너지 소모량 더하기 무게 나누기 거리가 아니라 에너지 소모량 나누기 무게 곱하기 거리 아니야? 지금 네가 적어놓은 말대로 한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량, 이거 오타는 것 같, 뭐지? 잠시만요. 이게 고3 학술제 이게 씨발 현 수준입니다. 아, 문과한테도 털리는 씨발 이과. 아유. 맞아. 나누기다. 플러스 잘못 적었다. 그럼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나누기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네네. 그럼 이제 무게 곱하기 거리에다가 이제 에너지 소모량을 분자로 올린 거겠네, 그지? 네.
글이 맞는 거예요. 네, 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도 존나 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자, 위의 사진은 COT 그래프이고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문장이 길잖아. 왜 이렇게 문장을 씨발 다 하나 다 이제 따로 떼서 쓰면 될 거를 이렇게 다 붙여서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데? 어, 그냥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썼어가지고. 짧게 쓰세요. 짧게. 네,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류, 조류 순서로 효율이 높고 보통의 척수동물과 자동차가 0.1, 0.2, 사람이 0.2에서 0.3이고 헬리콥터는 1.0 이상이다. 이걸 그냥 표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사람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이 표가 예를 들면 가로축은 뭔지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뭘 의미하는지 어 네, 그리고 여기 찍힌 점들은 뭔지에 대해서 네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아, 전문적인 논문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하진 않아요. 네, 이 표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건데? 이 그림은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그거 검색해서 찾아온 거죠. 검색에 찾아왔으면은 그 원전 출처에도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돼 있을 거라고. 네, 근데 이걸 외부에서 네가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딸랑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제 어류, 조류 아니면 뭐 척수동물, 사람, 헬리콥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나 갖다 놨구나 그런 생각이나 하겠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네, 그죠? 네. ZMP 보행법을 쓰는 ZMP 보행법은 뭔데? 그냥 이런 로봇에 그 로봇이 작동하는 아니 로봇이 걸어가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럼 ZMP 보행법이 뭔지도 설명을 해줘야지. 아, 여기 글에 처음 나오는 말이잖아, 그지?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죠, 네, 그죠? 그렇죠. 혹시 일상적으로 ZMP 보행법이라고 써요? 아니죠, 일기장이 그렇게 써요? 아니죠.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기장에다가 브로미치 적분이란 그런 말을 안 쓰는 것처럼 ZMP 보행법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글에다가 써줄 때는 여기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네, 알겠죠? 네. ZMP 보행법을 쓰는 혼다의 아시모. 잠깐만 씨발 목이다. 아이씨 씨발 놓쳤다. 국회의원 같은 새끼. 혼다의 아시모의 경우 요거는 로봇 이름인가 보지? 네. 3.2 순수하게 운동하는 데 쓰는 COT는 1.6. 패시브 다이내믹 보행법과 비슷한 방법을 쓰고 회전 기능이 있는 코넬 대학교의 레인저는 패시브 다이내믹 보행법, 저것도 이제 ZMP처럼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0.28의 COT를 기록했고 위에서는 COT가 1.6이라 그랬고 밑에서는 0.28의 COT를 기록했다 그랬는데 아, 왜 표현이 다르지? 물론 둘 다 의미는 통하긴 해요, 그죠? 의미는 네. 알지. 근데 0.28의 COT를 기록했다는 거는 시발 존나 번역투 같잖아. 아, 영어 번역 같다고. 영어 번역. 아, 그래요? 한국어가 아니잖아 시발. 이게 무슨 한국어예요. 아, 난 오늘 내 위장에 밥을 기록했다, 그렇게 밥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써요. 아니요. COT가 0.28이라 0.28의 COT를 기록했다 써요. 보스턴 아, 다이내믹스사의 빅독인 경우, 빅독인 경우는 뭔데? 빅독의 아니야? 빅독인 경우도 되잖아요? 이런 빅독의 거의 경우, 경우, 네. 빅독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고? 아닌가? 저, 아니지. 용례가 좀 다르지. 아, 빅독의 경우라고 써야지 여기서는. 빅독의 경우
15의 COT를 기록하고 여기도 그렇네. 여기도 또 똑같이 써놨네. 0.28의 COT를 기록했고 15의 COT를 기록했고 그냥 COT가 그냥 COT가 15라 그러면 되잖아. 네. COT가 15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네. 왜 15의 COT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겠어요? 난 3학년의 고등학교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고3이라고 얘기하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바퀴를 이용한 로봇인 세그웨이와 아이봇의 COT는 0.1이다. 이게 작을수록 효율이 좋다 그랬나? 네. 그럼 헬리콥터가 되게 효율이 낮은 거예요?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난 좀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바퀴를 이용한 로봇이 이제 그 뭐예요?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네 일단 네. 보행보다는 거지. 애초에 그 로봇이 걸어 다니려면 여러 가지 상황도 참작해야 되고 그치 균형 잡기 그치. 힘들어서. 그게 아마 더 힘들겠지. 바퀴가 네. 훨씬 쉽겠지 뭐. 우리도 그런데. 여긴 또 마지막엔 또 COT가 0.1이라고 적어놨어요. 위에는 왜 그럼 또 이제 15의 COT나 아니면 0.28의 COT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아, 저 화 안 냅니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화 안 냅니다. 화낼 겸 따로 있지. 이런 거는 그 예를 들면 미국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이 베트남한테 예를 들면 미국 베트남은 적절하지 않구나.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독일하고 전쟁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독일을 때려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려주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어느 로봇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자동차로 따지면 어떤 차가 연비가 좋은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것이 뭐지? 위에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이런 사례들을 통해 이렇게 해야 그렇지, 되나? 사례들을 통해라 그럼 훨씬 깔끔하겠지. 아, 것이라는 게 대명사잖아. 그쵸. 사실 이제 그래서 그게 지시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그죠? 아, 알겠죠? 그러니까 네.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쓰는 게 좋아요. 대명사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어느 로봇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여기서 이 자동차 연비 가지고 그 예를 든 건 좋은데, 어? 네. 근데 이거를 괄호로 이렇게 넣으면 난잡해 보이잖아. 그리고 네. 글 그 문장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니까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차라리 네. 그냥 요걸 뒤로 떼가지고 어 따로 이제 괄호 없애고 자동차로 네. 따지면 이제 어떤 차 연비가 좋은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하나 더 쳐주는 아, 게 훨씬 설명하기 좋겠죠. 오호.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기준, 자유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란 로봇의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 등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몸체 즉 하드웨어와를 말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의 잘. 아우, 못하고 왜 이렇게 심하냐? 확인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가 오타를 확인할 때는 소리를 내서 읽어봐 네 글을. 그러면 아, 어색한 부분이 당장 나올 거야. 눈으로 읽지 말고. 네.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한데,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기준은 DOF, Degree of Freedom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자유로운 정도이며 로봇이 움직일 때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하는 것이다. 이것도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것이라는 건 아까 대명사라 그랬지. 그래서 그 네.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건 사족인 것 같아. 이거 이면에서 끊어서 그냥 빼도 될 것 같은 말이라. 아무튼 뭐 그 사족이든 뭐든 아무튼 것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것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준이거나 아니면 척도다.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네. 그렇게 바꾸는 게 나아요. 한 개의 DOF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의 팔의 DOF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7개로 해석할 수 있다. 팔을 앞뒤로 흔드는 방향,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 팔을 비틀어 꼬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어깨가 3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으로 팔꿈치는 1개, 손을 위아래로 좌우로 마지막으로 회전으로,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손목 또한 3개로
총 7개이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축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아니, 축이라기보다는 축은 하나인데 그 축이 작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죠. 예, 그 방법들의 개수를 다 합친 게 DOF라는 거죠. 네, 이게 사람의 예를 든 건 되게 좋거든. 네, 왜냐면 DOF라는 게 잘 안 와드니까. 그죠? 네, 사람 팔의 예를 든 건 되게 좋아요. 근데 한 개의 DOF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고 이어서 읽으면은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네, 근데 그 의미가 되게 분명하진 않아. 어, 방금도 내가 다시 되물었잖아. 네, 그죠? 그쵸. 되묻지 않게 하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네, 예, 설명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DOF에는 6이라는 매직 넘버가 있는데 매직 넘버는 뭔데? 그 설명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못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매직 넘버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고요? 마, 그러니까 마법, 그러니까 황금비처럼 그 일정 정해져 있는 수치로 뭘 하는 거예요. 자, 매직 넘버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쵸? 그죠? 마법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면 더 되려나? 예를 들면 이제 이상적인 숫자,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제 경우의 수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잖아, 그지? 그럼 네네. 이제 그런 의미를 통하는 말로 써야지. 아, 아, 스포츠에서 쓴다고요? 홍윤 씨는 이제 맨날 기자 그 취재 다니면서 이제 토토 나니까 이제 그걸 알겠죠. 나는 토토 안 해서 모르겠네요. 자, TOF에는 6이라는 매직 넘버가 있는데 예를 들어 8이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치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여섯 여섯 개. 여섯 개의 6개 6세 10세 6개의 DOF가 필요하다. 하나, 둘, 셋. XYZ 축 네. 그리고 각각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6개야. 그렇죠. 아까 그러면 8의 경우에는 왜 6개가 아니지? 이걸 뒤치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이 비트는 거를 손목 쪽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 어깨 쪽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비트는 것도 하나의 DOF로 네. 하나의 별개로 불면단 말이죠. 네. 그래요. 따라서 6을 DOF의 이상적인 수로 여긴다. 이것도 문장이 되게 이상하죠. 한국어 같지 않잖아. 잘 한국 모르겠네. 한국어 같아요? 저는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요? 네. 따라서 쌀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곡식으로 여겨진다. 그럼 그게 한국어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먹기 이상적인 곡식 쌀은 사람이 먹기 이상적인 곡식이다. 그럼 되잖아. 따라서 6은 아, 따라서 6은 DOF의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표현하냐 DOF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이상적인 DOF의 경우의 수이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여긴다는 표현들가 여긴다 여겨진다 그런 표현 써요? 일상적으로 써? 쓰냐고 안 쓰냐고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씨발 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면 여기 쓰지 마세요. 네. 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그래 쓰세요. 전문 네. 용어가 아닌 이상은 네가 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긴다는 표현을 쓴 게 언제지? 언제일까? 몇 년 전이에요? 글 쓸 때랑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아니 일상적으로 말이야. 고2 때? 1년 전이네. 그지? 네. 1년 전에 쓴 표현을 그럼 지금 글에다가 갖다 쓴 거예요. 어, 네가 평소에 쓰는 말을 글에다 쓰세요. 네. 평소에 쓰는 말을 여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쓰면 그래도 쓰지 마세요. 네. DOF가 6개가 안 될 경우에는 동작할 수 없는 움직임이 한 가지 이상 생기고 반대로 DOF가 6보다 큰 수가 되면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생긴다.
사람의 DOF는 이거 지금 보면은 위에 문단하고 아래 문단이 지금 다른 문단이지. 생긴다고 이 사람의 DOF는 요 문단 다른 네. 문단이지, 그지? 네. 그럼 문단은 요렇게 이제 스페이스바. 들여써줘야지. 아, 위에도 지금 보니까 모호하게 구별돼 있네. DOF는 최대 1380개이며 큰 움직임으로만 구분하면 붙여야지. 왜 띄었어요? 총 65개의 DOF가 있다. 자, 사람의 DOF는 이 주어죠, 그죠? 네. 이 문장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인데, 네. 한 개인데 사실은 문장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지금. 네. 두 개. 그죠? 두 개 있다. 한 문장의 끝은 어디야? 1380개이다. 그치, 그지? 그 네. 나머진 또 뒷문장이지, 그지? 네. 그런데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은 이번에는 사람의 DOF는 이라는 걸로 주어가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큰 움직임으로만 구분하면 총 65개의 DOP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주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죠. 사람의 DOF는 있다가 되니까 DOF가 있다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뒤쪽에도 큰 움직임으로만 구분하면 65개가 있다. 65개다. 아, 라고 쓰면 되겠지. 65개다. 총 네. 65개다. 알겠어요? 네. 이해하지? 네. 네. 이 말은 로봇이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려면일 거야. 하려면 아, 최소 65개의 DOF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필요로 한다. 그런 말 써요? 평상시에 쓰지 않나요? 쓴다고? 저만, 네, 저만 쓰는 건가?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옛날에 헤어졌었어요. 아, 아니다. 내가 좋아했던 놈 다른 놈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친구를 필요로 해요? 아니면 그냥 필요해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니면 여자친구를 필요로 한다고 표현해요? 여자친구를 필요하다고 표현하죠.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표현하지. 네. 그럼 씨발 도대체 필요로 한다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데? 물체나 책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할 때. 번역투잖아, 씨발. 영어 번역투. 아, 이게 영어 번역투예요? 한국어 같지가 않잖아, 씨. 한국에서 어떤 새끼가 씨발 저런 표현을 써요? 병신밖에 안 쓰지. 어, 필요로 한다. 그런 표현 쓴다고? 정말? 그렇게 썼는데. 쓴다고? 예, 혹시 너하고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아니면 네가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나? 아니죠. 아, 이걸 안 쓰는구나. 필요로 한다 그런 표현들은 글 좆도 못 쓰는 EBS 그 뭐예요? EBS 영어 지문 해석하는 그런 병신들이나 쓰는 말이고, 혹은 이제 글 존나 못 쓰는 기자 새끼들이나 쓰는 말이고, 글 존나 못 쓰는 공대 교수들이나 쓰는 말이죠. 한국어가 아닌데 한국어처럼 쓰는 거지. 아, 그냥 65개가 필요하다라고 쓰면 되잖아. 아, 안 이상해요? 이런 거? 저는 딱히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는데. 책 좀 읽어요, 평소에. 책 좀. 저 책 많이 읽어요. 공학책 같은 거 읽지 말고 좀 문학책 좀 네, 읽으라고. 집에도 문화책도 많아요. 역사책도 많고. 문학책이나 씨발 역사책에 필요로 한다는 표현이 나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불태워버려, 그거. 쓰레기니까, 그거. 네. 이보다 부족할 경우 인간은 할 수 있는 행동을 로봇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처럼 움직이려 그러면 네, 65개의 DOF가 필요하다는 거죠. DOF가 65개 필요하다. 네. 65개 65개의 DOF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네. 네,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DOF가 65개 필요하다. 자, 봐요. 아, 봐요. 네.
자, 여기 좀 써볼게요. 적어도 로봇이 네. 화면 봐요. 로봇이 적어도 인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DOF가 65개는 되어야 한다. 그죠? 네. 로봇이 적어도 인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65개의 DOF가 필요하다. 어느 게 더 깔끔하니? 문장이.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 아래 거요. 아래 게 자연스럽다고? 네. 진짜? 네. 홍희 씨 이거 그 어느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낍니까? 저 시연회하러 갔나? 배신자. 자, 봐요. 네. 어, 첫 번째 게 자연스럽다. 첫 번째 자연스럽다고요. 좀 더 쉬운, 좀 더 그냥 좀 더 쉬운 일 한번 들어보자. 좀 더 쉬운 일. 음, 자, 밥을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라는 문장하고 네.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하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괜찮다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럽냐고? 뭐 둘 다 문장이야 되지. 이건 1번이요. 1번이 자연스럽다고? 네. 왜 2번 안 자연스러울까? 왜 2번은 부자연스러울까? 섭취해야 한다는 섭취가 필요하다를 하나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영양분의 섭취가 네. 필요하다.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하다. 요거처럼 이게 지금 주어가 뭐뭐의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로 묶여 있죠. 이거는 네. 구하고 절은 알죠? 네. 목소리가 멀다. 네. 구하고 절은 알죠, 그죠? 네. 시험, 네. 영어 배울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국어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 국어 시간에서 배웠을 거, 그지? 네. 위에는 근데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주어가 이제 따로 구로 안 묶이고 그냥 이제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밑에 거는 이제 어순을 도치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일부러 문장을 만들어 본 거라고. 뜻이야 통하지. 근데 위에 이제 원래 우리가 봤던 얘도 똑같아요. DOF가 65개는 되어야 된다. 65개는 되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65개의 DOF가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이거하고 대응된다고. 넌 지금 밑에 걸 봤을 때 위에 게 더 자연스럽다면서. 네. 그럼 이것도 더 위에 게 자연스럽다고 해야지. 근데 그거는 아래 게. 왜 이러지? 65개의 DOF가 필요하다.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개의 뭐뭐가 필요하다. 진짜. 근데 엄마가 너희 어머님이 너한테 숟가락 몇 개 필요하니라고 물으면 네가 뭐라고 대답할까?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 대답해봐요 그냥. 몇 개 개가 필요하니? 필요합니다. 너 혼자 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개 필요할까? 그럼 물으면 네가 뭐라고 대답할까? 한 개가 필요합니다 이러지. 한 개 필요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숟가락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 숟가락 한 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 개의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요. 한 개의 숟가락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그게 지발 그거야? 그 뭐야? 자연스러워? 어. 어. 아니 자연스럽냐고 씨발 안 자연스럽냐고요. 그거 왜 대답한 게 왜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이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이렇게 써요? 두 개 다 써가지고. 아, 일상생활에서 그럼 밑에 것도 쓴다고? 네. 21세기는 씨발 뭐 국어가 바뀌었나? 위에 게 더 나은 표현이에요. 위에 게. 네. 에? 네. 위에 게 더 나은 표현이고 아래쪽은 번역돼요. 네. 번역되니까 쓰지 마세요. 네. 현존하는 로봇의 DOF를 살펴보면 혼다 야시모는 총 34 DOF를 괄호는 왜 써놨는데? 어, 뭐지? 어, 괄호는 왜 써놨냐고. 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고 34 DOF를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어요? DOF라는 게 뭐 가방 같은 거야? 박철우 여보세요. 하... 몰라. 지금 내가 걸고 있는데. 아, 됐다, 됐다. 와이파이가 갑자기 IP 타임으로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끊겼어요. DOF가 가방 같은 거야? 뭔 소리예요? 가방 같은 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형이 있는 물체 같은 거냐고.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물체냐 말이지. 일종의 DF 자체가 단위 같은 거예요. 단위죠? 네, 그죠? 네. 키가 얼마쯤 되죠? 저 175 정도요. 박철우는 175cm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요? 아니요. 그건 안 쓰냐? 네. 위에 건 쓴다면서 이건 안 써? 어떤 거요? 아 됐어. 이건 안 쓴단 말이지 그지? 네. 그럼 34 DOF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근데 넌 왜 썼을까? 어, 말이 안 되는데 왜 썼지? 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잘못 썼어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총 34 DOF이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아시모의 DOF는 총 34다.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아, 영어에서 have 같은 거 있잖아요. have 같은 네. 표현을 이제 이런 문장 쓸 때 쓴다고. 그럼 그걸 번역할 때 이 병신 새끼들이 그걸 가지고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네. 번역조예요, 번역조. 이렇게 쓰지 아, 마세요. 다 번역투구나. 내가 쓰는 거. 네가 쓰는 게 다 번역돼요. 네. 로보티즈의 똘망은 두 개 더 많은 36 DOF를 가지고 있다. 요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지? 네. 동경대학교에서 발표한 켄지로라는 로봇은 로봇 이름이 켄지로라예요. 켄지로가 아니고 다운표 왼쪽에 붙어 있어. 켄지로죠, 그죠? 네. 그럴 것 같다. 켄지로라는 로봇은 총 63개의 DOF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상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네.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이 65개라 그랬나? 네. 그러면 비슷하게 가겠네요. 이렇게 로봇마다 DOF가 다른 이유는 로봇을 이용한 연구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문단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네가 지금 DOF라는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그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유는, 네. 왜냐하면 DOF가 이제 어떻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자유도, 그 척도, 그죠? 네. 그게 이제 네가 생각하는 좋은 휴머노이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지? 쓴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연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문단의 마지막 아, 문장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로봇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지 DOF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그죠? 학생 말대로 그거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DOF가 더 높을수록 더 클수록 결국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셈이니까 네. 아마 이제 정말로 휴머노드에 가까워질 거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끝내는 게 맞겠죠. 아, 이해해요? 네. 이해하냐고요? 네. 어. 자, 세 번째 기준, 디자인 외모. 여기서 말할 디자인은 단지 예쁜 것이나 귀여운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간과 닮았는지도 포함된다. 침대 아래쪽에 있는 여왕님은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아, 그거로 그만 돌리세요. 평생 따라다닐까 평생. 저 아, 언뜻 보면 휴머노이드가 인간형 로봇이니 인간과 닮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예로 언캐니 밸리 곡선, 불쾌한 골짜기를 들 수 있다. 우리 문장 안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등호가 나오거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랑 대화할 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번 달 학원비는 56만 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번 달 학원비 등호 56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이렇게 문장 안에 등호를 이렇게 쓰는 거는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근데 거기다가 즉 이런 거를 넣으면 오히려 더 부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등을 넣는 거였는데. 그 예로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언캐니 밸리 곡선, 즉 불쾌한 골짜기를 들 수 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 누가 는을 써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하면 모를까? 네. 그지? 네. 언캐니 밸리 곡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관련된 로보틱스 이론이다. 이것은 1970년 일본의 로보티시스트 모리 마사히로에 의해 소개되었다. 의해란 말도 써? 누구누구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이런 거 쓰잖아요. 일상적으로 써? 네. 나에 의해 밥을 먹었다. 그렇게 써? 아니 그런 걸로는 안 쓰고요. 그런 게 안 쓰지. 네. 그럼 씨발 이렇게 쓰지 마. 네. 바이라는 말의 번역이죠. 보통 의해란 말은 아,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네. 그거 할 때 바이. 그걸 번역할 때 씨발 뭐라 그러지? 국민에 의한이라 번역하지. 아, 그 영어 줍지 않게 쓰는 새끼들이 이제 바이 그런 말을 이렇게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국어를 쓸 때도 이제 그렇게 쓰게 된다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일본의 로보티시스트인 모리 마사히로가 도입한 것이다. 아니면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써면 되잖아. 왜 굳이 의해라고 의해 소개되었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근데 씨발 왜 쓰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표현이 저거라. 글쓰기 같은 데서. 그래, 그럼 좀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책. 여왕님 같은 거 말고. 아, 아휴, 모리의 이론에 따르면 모리의 이론에 따르면 로봇이 점점 더 사람의 모습과 흡사해질수록 질수록은 붙여야 돼. 네. 리을수록은 붙여야 돼요. 아, 할수록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다 붙입니다. 아, 이게 수록이 이게 조사거든. 조사라서 붙여야 돼요. 자, 인간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강한 거부감으로 바뀌게 된다. 로봇이 점점 더 사람의 모습과 흡사해질수록 인간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자 여기서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인간이 로봇에 대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강한 거부감으로 바뀌게 된다. 뭔가 좀 주어하고 소수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장이 좀 이상해요. 뭐 이것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네. 그러나 로봇의 외모와 행동이 인간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호감도 다시 증가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수준까지 접근하게 된다. 접근한다. 접근. 접근. 이것도 참 번역스러운 표현이다. 호감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좋아지는 걸 올라간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감정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올라간다.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프 같은 거 설명하게 되면 그러지 음. 않나요? 어떤 점에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쓸까 그거는 더 이상할 거 돼가지고 일부러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수렴한다도 좋아요. 수렴한다 괜찮네. 근데 올라간다 그냥 그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아니 가까이 간다 그런 표현도 있고 좀 더 내 말은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을 쓰라는 거야. 그게 더 네, 좋거든. 그게 더 좋아요. 어려운 말 네. 쓴다고 그게 좋은 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를 들어서 막 아, 부모님이 그 박철호 어린이한테 집에 다 왔니? 그러고 물으시면은 네 집에 점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집에 그, 접근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다 와가요 그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쓰라고요. 아, 아 힘들다. 이때 인간과 흡사한 로봇과 인간과 거의 똑같은 로봇 사이에 존재하는 로봇의 모습과 행동에 의해 여기 또 의해 나오네. 의해 예를 들면 여기서 의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위아, 위하여? 모습과 행동 때문에라 그러면 되잖아. 아, 때문에 느껴지는 거부감이 존재하는 영역을 그럼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잖아. 어, 의해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씨발 이거 왜 써요 이거를. 느껴지는 거부감이 존재하는 영역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한다. 이 이름은 거의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 실제로는 인간과 달리 과도하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잘 잡아내고 있다. 주어가 뭐지? 이름은 그지? 네, 서술어는 뭐야? 잡아내고 있다. 그치? 이름은 잡아내고 있다. 말이 돼? 말 돼? 안 돼? 동사가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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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꾸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 이름은 잘 잡아내고 있다고 표현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쓰면은 깔끔하겠죠, 문장에. 아, 그죠? 네. 자, 이것도 문단이 바뀌었는데 들여쓰기를 안 했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것도 설명된다라고 쓴 것보다 그냥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네, 이제 그렇게 물론 그 네. 여왕님 좋아하니까 이제 되어진다 뭐 이런 표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 근데 그 요한이 일상 안 좋아해요. 글을 쓸 때는 시발 능동 표현으로 써야죠. 쓸 수 있을 때. 네, 그죠? 네가 그리고 네, 설명하는 거죠. 네. 네가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쓰면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쵸. 만약 인간과 닮지 않은 개체의 경우 인간과 비슷한 특성들이 쉽게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인간적인 특성들로 인해 호감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인간과 매우 유사한 개체는 인간과 닮지 않은 특성들이 쉽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다. 결론적으로 불쾌한 골짜기 내에 존재하는 로봇들은 더 이상 인간과 흡사하게 행동하는 로봇으로 판단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과 닮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된다. 판단이란 말 많이 써? 그러면 요걸 판단하고 표현 안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과 닮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 아무튼 좀 더 일상적인 말을 쓰세요. 좀 더 네, 그렇게 노력하세요. 나중에 좀 글을 어느 정도 이상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이제 표현들을 좀 다채롭게 써보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네가 평소에 쓰는 말들로 쓰도록 하세요. 네. 또 다른 가능성이 이것도 지금 문단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대로지. 가능성은 병에 걸린 사람이나 시체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나 혐오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병에 걸린 사람이나 시체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좀비들이 그 걸어 다닐 때 그 옛날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끊기듯이 이동하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 작용을 해서 거부감 같은 게 아,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시체들은 움직이지 않죠.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좀비라 그러면 일반적인 시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네, 그죠? 그쵸? 그럼 여기서 시체라고 말했으면 안 되지. 그지? 네, 좀비라고 쓰든지 아니면 네가 글을 좀 더 숨소리 숨소리 네, 네가 좀 더 글을 재밌게 쓰고 싶으면 걸어다니는 시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재밌어지겠죠 글이. 네. 근데 이런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좀비라고 쓰세요. 알겠죠? 자, 이러한 반응은 로봇의 경우 더 심각해지는데 로봇에 대한 혐오에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 반해 시체를 보는 것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불쾌한 골짜기 효과는 집단이 이롭지 못한 병자나 정신 이상자를 본능적으로 식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래 거는 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위에 넣었는데? 거, 어, 넣는 게 넣어도 되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기서 확인 받아 보려고 넣은 거예요. 물론 비판 또한 존재한다. 뭐에 대한 비판인데요? 위에 대한 그 이 위에 불쾌한 뭐에 골짜기 대한? 이론의 자체에 대한 몇몇 로봇 포항자들은 몇몇 이런 말도 써요? 몇몇 몇 명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몇몇 써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썼던 몇몇이 언제일까? 보통 언제지? 몇 명 이렇게 쓰죠. 안 쓰던 것 같습니다. 안 써요? 네, 태어난 뒤에 한 번도 안 썼어? 잘 기억이 안 나. 시발 19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안 쓴 단어를 지금 글에다 쓴 거야?
어, 적어도 그렇죠. 그래다가 씨발 섹스 그렇게 적을 거면은 적어도 섹스란 말을 해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쵸. 그지? 네. 그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네. 몇몇, 종종, 뭐 예를 들면 몇몇은 이제 서버럴이거나 아니면 종종은 오프튼 같은 말의 번역이죠. 그렇게 쓰는데 종종이라고 씨발 절대로 평소에 쓰지 않는 새끼들이 그래는 꼭 종종 그런 말을 쓴다는 거지. 종종 나는 밥을 먹는다. 종종 나는 눈물을 흘린다. 보통 종종보단 가끔 그런 말을 쓰지 않나? 가끔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아? 가끔은 많이 쓰죠. 그래. 근데 왜 그걸 종종이라 쓸까? 그래, 너는 왜 이걸 보고 몇몇이라 썼을까? 그냥 어떤 로봇 공학자들이라 쓰면 되지 않아요? 어떤. 아, 그럼 되지 않을까? 네. 그지? 네. 넌 왜 종종이라 썼? 아, 넌 왜 몇몇이라 썼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네.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모리의 그래프 중 가장 오른쪽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이理論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닮은 로봇 머리를 개발한 데이비드 행스는 불쾌한 골짜기에 대해 완전히 사이비 과학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원인 사라 키슬러는 불쾌한 골짜기의 과학적 위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불쾌한 골짜기가 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참이 아니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셀레카우 대학의 박정현 교수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셀레카우 네. 대학의 이제 정연팍 교수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 불쾌한 골짜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단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건 처음 들어봐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겠지. 방금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씨발. 아, 사라 키슬러든 씨발 뭐 어디에요? 데이비드 앤슨이든 이 새끼들이 뭐라고 짓기로는지 난 관심이 없는데, 얘들 네. 말을 인용하려고 그러면 씨발 얘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말했는지 날 여기 적어놔야지. 아, 그냥 내가 방금 셀레카우 대학의 정연팍 교수는, 아니면 씨발 토트넘 대학의 씨발 그 너의 그 손 누구냐? 설, 흥민손 선수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씨발 도대체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개구란지 진짜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아, 출처를 명시하는 건 기본이지 기본. 아니야? 그쵸.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 지금 이 뭐예요? 이 그래프 있죠. 네. 이것도 지금 어디서 끌고 온 거지만은 이게 어디서 끌고 온 건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어느 논문에서 갖고 왔다, 어느 연구자료에서 갖고 왔다. 그래야지 이제 네 말에 신빙성이 생기는 거라고. 아니면 그냥 네가 아무 때나 그려가지고 이걸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박초로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제일 낮은 데다가 박초로는 제일 효율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 그죠? 네. 그래. 앞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 표가 뭔데? 아, 위에 표를 그래프 이거? 그러는 건데. 네. 이걸 보통 표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프라고 해야죠.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그지? 네. 표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지? 네. 혹시 김치 보고 소고기라 그러진 않죠? 네. 앞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인간과 닮을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호감도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거는 문장이 너무 길다, 그지? 네. 움직임에 포함되는 것에서는 좀비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이게 뭐야? 움직임에 포함되는 것에서는 좀비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는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좀비가 하고 쉼표를 써야 되는데, 좀비가 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네. 좀비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는 시체가 그 하락 지점 맨 아래 위치해 있고, 현재 쉼표 빼먹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즉 아시모나 휴보 등은 올라가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문장이 너무 길죠 근데? 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어 인간형 안녕하세요. 인간형 로봇들의 모습이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날이 생길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거는 조사가 좀 이상해요.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어, 그러니까 연구가 계속되면이라 가지긴 낫겠죠. 되면, 네, 그죠? 되면 네, 인간형 로봇들의 모습이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게 된 날이 생길 것이고, 생긴다기보다는 올 것이고 그러면 되겠죠. 네, 네, 그거 좀 똑바로 써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제 아마 좀비 같은 새끼들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그래프는 그럼 누가 그린 건데? 이게 원본이 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글로 돼 있는 걸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본은 누가 그린 건데? 그거 그 아, 그 잠시만요. 일본 학자? 네, CC 모리였나? 그렇게 그러면 했을걸요. 자 봐요. 바로 위쪽 문단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불쾌한 골짜기에 대한 그 변태들의 비판 있죠. 네.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닮은 로봇 머리를 개발한 새끼가 정상일까? 아, 나는 그 난 알 것 여자친구가 같은데. 죽어서 그런 건데. 난 알 네, 것 같은데 씨발. 죽으면 씨발 불태워서 보내야지. 아니면 땅에 묻거나. 자 봐요. 이 비판점이라는 게 지금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 안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비판점이 그러니까 지금 철우 씨가 박철우 학생이 어린이가 네, 불쾌한 골짜기의 이론에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네, 글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네, 여기 지금 요 문단이 되게 생뚱맞게 나와 있다고. 그냥 헨슨, 데이비드 헨슨이든 아니면 그 뭐예요, 사라 키슬러든 뭐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연놈들의 이름이 나오고 걔들의 이제 말이 여기 인용돼 있는데, 근데 네, 그 다음 내용은 다시 또 이제 예를 들면 불쾌한 골짜기에 대한 비판 이론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결국 이 네. 문단은 아무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빼버려야죠. 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사실 그 디자인 외모라는 세 번,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되죠? 좋은 휴머노이드라는 거의 기준, 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로서 지금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란 게 나온 거잖아. 그지? 네, 사람과 유사성에 관한 거에서, 그지? 네, 그러면은 사실 불쾌한 골짜기 이론 자체는 물론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하고 너무 닮으면은 사람들이 또 불쾌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굳이 여기 적을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네 목적은 좋은 휴머노이드 기준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불쾌한 네, 골짜기 이론이란 게 있더라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지.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에 또 비판에 대한 비판에 또 비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이 문장 그냥 빼는 게 나아요. 네, 자, 결론은 불쾌한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부분 중에 분락후 곡두각시라고 있는데, 이게 뭐야? 분락후 곡두각시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와 같이 표를 기준으로 건강한 인간과 같은 수치에 가까워질수록 로봇 디자인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 형태인지, 그리고 인간 사회에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에서 좋기 때문에 언캐니 밸리 곡선 또한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캐니 곡선이라 쓰든 시발 불쾌한 곡선이라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써요. 네. 두 개가 같은 말이라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만 지금 쓰세요, 다시 하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로 묶는 게 처음 훨씬 이해할 때 도움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언캐니 밸리, 그 다음에 그게 불쾌한 골짜기 곡선, 이게 같은 말이란 걸 소개해주고 네.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어, 사람들은 헷갈릴 거 아니야. 네. 예를 들면 내가 박철우 학생, 박철우 어린이, 박철우 꼬마, 예를 들면 그렇게 계속 바꿔 부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냐고. 쟤들 머리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죠? 네. 하나만 써줘요, 하나만. 네. 그리고 이 문장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그 다음 중간에 문장이 이상해. 문장이 난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의미야 이제 알겠지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네. 글 끝인데 글 마무리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 휴머노이드 기준이라는 걸 세 개. 그러니까 좋은 자 봐요. 네, 뭐 주제로 선정한 이유 이거는 뭐 그렇다 치자. 일단 그렇다고 네, 쳐요. 난 자, 휴머노이드하고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얘기했어. 그지? 처음에 설명을 네, 했지. 그리고 이제 좋은 휴머노이드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 그죠? 두 네,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 첫 번째 에너지 효율성.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그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 얼마나 사람하고 닮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네. 서론이 있는데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는데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마지막에 자기 글을 한번 쭉 정리를 해야지. 그, 정리해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이러이러하게 주장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죠. 네. 내는 무슨 내요 씨발 네가 그렇게 안 써놓고는.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정리해야죠. 한번 네, 쭉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안드로이드라는 게 어떤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좋은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어떠든 네. 조건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려 어, 그러면은 그 기준이 이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사람하고 닮아야 될 것 같다. 아, 그죠? 그 네, 얘기를 쭉 정리해 줘야지. 사실 여기서 서론이라는 것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론이라고 서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요게 단데 네. 사실 안드로이드 얘기는 뒤에는 전혀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럼 도대체 안드로이드 얘기는 여기 도대체 왜 나온 거냐 말이야. 어, 휴머노이드 자체가 더 위에 포괄적인 거니까 일부러 안 헷갈리게 안드로이드를 안 넣었어요. 노봇 같은 거 말할 때는 그냥 안드로이드만 써도 되는데, 아니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좋은 휴머노이드라는 거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은 좋은 휴머노이드가 뭔지에 대한 주제 뭔지에 대해서 그 박철호 어린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네, 왜 네가 이제 그 주제를 선정했는지 여기 주제를 선정한 이유 있지 그지? 요게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론 이후에 도입부에서 휴머노이드라고 그다음 안드로이드를 대비해 놨는데 사실은 근데 글 전체 맥락에서 안드로이드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드로이드란 말을 여기 쓸 필요가 없다고. 어, 방향이 흔들리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뒤에는 전부 휴머노이드 얘기니까 사실은 여기서 휴머노이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네, 정의해주고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좋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얘기해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리고 그 좋은 네,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맨 처음에 그게 서론인데 서론 부분은 그래도 이제 미약하게나마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정쩡하게라도 있다는 말이지. 근데 그 본론은 있어. 본론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없어. 마무리하는 말이 없지. 네. 도대체 그래서 그 네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 마지막에 그걸 써줘야 돼요. 네,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간에 어쨌건 네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네, 홍일 씨 그 말씀대로 서론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로봇에 대한 뭐 최근 경향 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 글이잖아. 고등학생 글이니까 이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는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일단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글을 쓰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약하게나마 서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어. 아무튼 근데 아, 이제 뭐 결론이 없기 때문에 요글은 그래서 되게 체질적으로 불안정한 글이다. 그리고 일단 좋은 휴머노이드 기준이라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세 네, 개로 얘기를 나눠서 한 거는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네가 로봇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한테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몰라도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 아니거든. 네, 그지? 네, 내가 예를 들면 수학 좀 했다고 너한테 브로메치 적분이 뭐니 아니면 씨발
이중 적분이 뭐니 3중 적분이 뭐니 아니면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니 2분의 루트 파이가 나오니 시발 파이가 나오니 루트 파이가 나오니 이런 얘기 해주면 네가 이해할까? 마지막 거는요? i승이 뭔지 시발 그런 얘기하면 네가 이해할까요? 아니요. 못하겠죠. 그러면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죠. 다른 네. 사람 학술제잖아. 그러면 네 분야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네 얘기를 네. 듣는 건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너무 배려가 부족해. 앞에 아, 이제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말 불쾌한 같은 걸 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쓰라는 거죠. 앞 뒤에 이제 뭐 불쾌한 골짜기는 나름대로 잘 썼어요. 사실 그 네. 문단은 내가 그 특히 크게 이제 내용상 잡을 게 없었어. 근데 이제 COT 부분이나 아니면 DOF 부분 같은 경우는 DOF 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T하고 DOF 자체가 이제 난 사실 이제 요 분야가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COT라는 게 뭔지 DOF라는 게 뭔지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아까 내가 DOF 개념을 쭉 읽다가 나서 DOF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되물었잖아요. 그건 사실 네. 글로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COT도 마찬가지죠. 네. 좀 더 잘 설명하면은 좀 더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쵸. 그리고 이런 외부에서 갖고 온 이런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출처를 밝혀줘야 되고 네. 아까 그 나왔던 그 뭐야 그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대한 비판 물론 이거는 그냥 내가 빼라 그랬지만은 네. 이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데이비드 앤슨 아니면 그 뭐예요 사라 카슬러 아니면 그 정연팍 교수 아니면 그 뭐예요 내 도시락 니까무라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게 남아 있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혀줘야 된다고. 안 밝히면은 네. 그냥 네 맘대로 지어서 하는 거야. 기자 새끼들이 기자 쓰레기 새끼들이 맨날 시발 정치 사건이나 경제 사건에 대해서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지라는 거 똑같은 거라고. 아무런 아, 신빙성 없고 아무런 관계성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네.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전부 다 출처 밝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제 결론이 없다는 결론. 거. 어, 네. 결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점수를 주자면은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자면은 4점입니다. 4점. 10점 4점. 만점이에요? 4점. 네. 글 체제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이 아주 나쁩니다. 번역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문인데 설명이 부족해요. 내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네 번째로는 그 출처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족 같은 사라 캐슬러 저거 아우 씨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4점 정도 4점에서 5점 사이 그 정도 주겠습니다. 6점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보통입니다. 보통. 아, 그럼 앞으로 계속 글쓰기를 그 뭐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음? 네. 안 하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어쨌건 앞으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자면은 네. 족같은 공학책 좀 읽지 말고 네. 그거 읽고 공부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네. 어 네. 기본적으로 씨발 네가 말을 잘 적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네 생각을 잘 전달할 거 아니냐고. 그쵸. 물론 공대생들끼리 아니면 공대 교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예를 들면 나는 이게 필요로 해요. 나는 나의 위가 밥을 필요로 합니다. 점심 드시러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제 꼴값 떠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난 말할 게 없어요. 걔들끼리 짓거리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씨발 네가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연구 결과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글을 잘 써야지 그러면 좀 제대로 된 글을 좀 읽으라고. 꽂혀 네. 나가야지. 범씨 안녕하세요 그래.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써봐야 되고 그리고 네가 쓴 글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좀 달라지죠. 혼자 계속 쓰고 혼자 딸딸해치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여왕님한테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아, 그 뭐요 그 실력이 늘거나 그러지 않거든.
네. 근데 꼬라지 보니까 지금 그 동아리 안에 있는 그 뭐예요, 애들끼리 그걸 돌려보면은 사실 수준이 다들 수준이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외부에다가 좀 그런, 외부에서 이제 뭐 여자들하고 그걸 돌려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해주고 네. 싶네.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아, 책 많이 읽었어요. 그 덕천가강이나 이런 것도 읽고 노마인 이야기랑 십자군 이야기 이런 것도 읽어봤고. 근데 씨발 거기 문장은 훨씬 깔끔한데 여기 문장은 왜 이런데?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 필요로 한다 그런 표현이 한 번에 나온 적 있니? 어? 아니요. 여매 칠생이가 소설을 잘 쓰잖아. 네. 여왕님 그 뭐예요? 아, 그 모피를 입은 비너스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고등학생 글인데, 옛날에 그 글쓰기 방송하다가 쫓겨난 정원서라는 놈이 있었었는데, 걔 글이 이제 예를 들면 인문학적인 글의 나쁜 예였다면요, 나쁜 예가 모여 있는 그런 글이었다면, 근데 이 친구 글은 이제 자연계 학생의 나쁜 것들이 모여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쁜 습관들이 다들 많지고. 왜 근데 쫓겨났어요? 아, 시간 못 맞춰서. 아, 그 그 뭐예요? 그 펑크 냈거든 방송. 아, 쳐맞으려고. 그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어, 나중에.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사실 1시간 반 동안 이걸 읽을 줄은 몰랐는데 1시간 반 동안 내가 욕을 했네. 아무튼 글 이따위 쓰지 마라. 네. 그 학술제는 언젠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럼 그때까지 다시 또 오늘 방송을 토대로 고치세요. 네. 그럼 아마 훨씬 좋은 글이 될 거예요. 훨씬 글이 나아질 거예요, 훨씬.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계속 구독자가 3,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팔랑귀 같은 구독 취소와 구독 버튼 덕분에 그런 거니까 좀 정착하세요, 정착. 3,000명 넘어봅시다 좀. 3,001명, 어제는 3,001명, 오늘은 2,999명.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방송 종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